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기본적인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중학교 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야 돼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핵심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꼭지점이에요. 두 번째가 대칭축입니다. 꼭지점과 대칭축을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2번의 식이에요. 표준형 또는 완전 제곱식 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꼭지점의 좌표 완전 제곱식이 0이 된 x의 값 m 그 다음에 상수항 n m,n 그 대칭축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제곱식이 0이 된 x의 값, 즉 x는 m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 하면 먼저 표준형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평행 이동하기 전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칭축은 y축이에요. 그리고 꼭지점은 원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꼭지점 0,0 대칭축 y는 0 x는 0 자, 그런데 1번의 일반적인 형태 y는 ax의 제곱의 형태 기본 꼴을 평행 이동해서 만든 게 바로 2번이 되겠죠. 2번은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평행 이동하면 당연히 꼭지점도 또는 대칭축도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m,n 그 다음에 대칭축도 x는 m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서 대칭축의 선을 긋고요. x 이퀄 m 완전 제곱식이 0이 된 x의 값이에요. 그리고 대칭축과 포물선의 교점이 바로 꼭지점입니다. 얘가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m,n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2차 함수의 그래프 하면은 꼭지점과 대칭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반면에 3번처럼 이걸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못 그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A 값의 부호가 양수냐 아래로 블록, 음수냐 위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Y 절편입니다. 요 C의 값 있죠? 이 C의 값은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C만 남잖아요. 얘는 Y 절편. 요 정도예요. 메모해 두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야, 일반형이. Y 절편은 일반형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꼴, 즉 표준형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x축의 이 의미는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하고 그래서 꼭지점과 대칭축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y절편은 일반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문자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별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표준형, 즉 완전 제곱식꼴로 바꾼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200쪽을 보면 여기 일반형이 주어졌네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못 그려요. 그죠? 못 그려서 표준형 꼴로 바꿔야 됩니다. y는 a, x-m의 제곱 플러스 n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의미는 자, 이 그래프는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이런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1번을 보면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는데 평행이동하여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평행이동하면 이때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꼭지점과 대칭축도 바뀐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하고 요 그래프. 이 그래프는 표준형으로 반드시 바꾸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프의 핵심 구성 요소라는 것은 1차 함수일 때는 기울기와 y절편이죠. 그죠? 2차 함수일 때의 핵심 구성 요소는 꼭지점과 대칭축 그리고 한 점, 한 점을 꼭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 식골로 바꾸는 연습을 엄청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입이 닳도록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죠.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여기서 치역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영역이에요. 자, 이 치역의 의미를 잘 해석하세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y 영역.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영역이에요. 자, 이거를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y 영역은 어디부터요? 마이너스 1부터 위에 다요. 그죠? 그래프가 존재하는 y 영역, 그거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치역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드바이스 2를 보면 포물선이 있습니다. x절편. 포물선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x절편이죠. 그러면 이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 자,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죠.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지?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의미는 방정식을 만족한 x의 값인데 그걸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차 함수의 포물선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즉 x절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일반형으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이거 별도로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완전 제곱 식골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만 이해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즉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이 공식은 꼭 암기해 두세요. 2 x a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자, 2는 무조건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항의 제곱, 이 두 번째 x, 2x, 그 다음에 a는 세 번째 항의 제곱. 이런 관계를 계속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2xa 이것만 알아도 고등학교 수학의 40%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2xa 매우 중요합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쉽죠? 꼭지점 구할 수 있고 대칭축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y절편을 꼭 이용하세요. 꼭지점과 대칭축만으로는 포물선이 고정이 안 돼요. 폭이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려진 y 영역을 가만히 볼까요? 2분의 9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치역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3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지면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골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도 구할 수 있고 대칭축도 구할 수 있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y절편, 그죠? y절편 C 이것도 이제 점을 찍어줘야 돼요.
꼭지점, 대칭축, y절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잘 표시해 주면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2차 포물선이 됩니다. 자, 여기 연습을 해보고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11-8번. 세 점과 선분 OB의 위에 한 점 C가 있습니다. C는 선분의 양 끝점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포물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점 A와 점 C를 지나고 그 꼭지점이 제1사분면 위에 있을 때 다음 값또는 부호를 초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문제의 답을 할 수 있죠. 자, 11-9번을 보면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함수식이 있는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a인데 오라?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양수란 얘기니까 a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부호를 판정해 보세요. 자, 일단 마이너스 a가 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되므로 a는 음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b의 값은 대칭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대칭축 x는 2a분의 b예요. 오케이? 이 값이 지금 x축의 오른쪽에 있죠. 0보다 크죠. 그런데 a가 음수입니다. a가 음수인데 양수야. 그럼 b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음수여야 됩니다. 대칭축으로 b의 부호를 구할 수가 있어요. c는 y절편이죠. 여기 요 점이 c인데 c도 음수가 됩니다. 아, a, b, c는 모두 음수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아, 마이너스 c구나. 잘못 봤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c가 음수니까 c는 양수가 됩니다. 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위에서 예제를 보면서 4번을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보세요. 자, 4번은 일단은 이 함수를 fx로 둬야 돼요. 우리가 함수값을 계산할 때는 y가 아니라 fx로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a-2b 플러스 c인데 여기서 x에다 2를 대입하면 f2 값을 계산해 볼 수 있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c가 되는데 부호가 다 반대죠. 근데 어차피 2에서의 함수값은 2에서 교점을 갖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그래도 0이죠. 그죠? 따라서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그냥 0이에요. 4번. 자, 5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저 부분도 해보세요. 자, 5번의 힌트는 뭐냐면 세 항이 모두 같은 부호죠. 그죠? 4a, 2b, c잖아요. 그죠? 자, 그러려면 같은 부호를 만들어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다 같은 부호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돼서 이 값은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이 부호를 판정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f-2 값의 부호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느냐, 그거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예제를 잘 참고하면 f2에서 빼기 f의 마이너스 2를 한번 계산해 봐요. 이 부호를 판정할 수 있다면 두 개가 뭐가 큰지를 알 수 있죠. 그럼 f2 값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c고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f-2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가 돼서 다 소거되고 4b만 남습니다. 근데 b의 부호는 음수였잖아요. 음수네? 뺐더니 음수란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F2가 따라서 F2가
f의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죠? 결과 f2 값은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잖아요. f-2는 양수란 얘기예요. 양수. 자, 그러면 f-2는 양수란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다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따라서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부동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뀝니다.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연습하라고 낸 문제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연습을 하고요. 이 5번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죠. 별표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인데요. 우리 절대값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래는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크나 같다 작다로 구분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밑줄 긋고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해석하면 됩니다. 1번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y는 하고 절대값 fx꼴, 이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y는 절대값 fx꼴이죠. x축 아래의 그래프를 x축 위로 대칭시키는 거예요. 자, 원래는 x축 아래에 그래프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x축 아래의 그래프까지 다 그려요. 그런 다음에 자, x축 아래에 있는 구간만 x축에 대칭을 시키고 아래에 있던 그래프는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y는 절대값 fx꼴은 외워두세요.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물론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로 풀어도 답은 맞습니다. 똑같아요, 결과는. 자, 그 다음에 워낙 많이 나와서 외워두고요. 자, 이것도 보면 2번을 보면 얘는 x-2의 제곱입니다. 자, 2번에서는 보세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으로 써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은 y는 절대값 x-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절대값 x-2 플러스 3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x-2의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건 어떻게 그리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이죠. 2보다 크나 같을 때,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푸는 게 이게 정답. 정답.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자, x는 2를 기준으로 2보다 크나 같을 때 그래프,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건 평행이동한 그래프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원래의 식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플러스 3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죠.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평행이동하면 y는 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절대값 x-2 복잡해 보이죠. 그죠?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 그래프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y는 하고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잖아요. 그죠?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는 그러면 y는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데 그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x가 0보다 크나 같다, 또는 x가 0보다 작다 둘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 그래프의 특징은 y축의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왼쪽은 대칭시키는 겁니다. 이 그래프. 그러니까 x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x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y축의 오른쪽만 그리는 거예요. 그린 다음에 왼쪽은 오른쪽의 그래프를 대칭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꼴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하고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y축의 오른쪽 그래프만 그리고요.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지. y축을 기준으로. 그렇지? 자, 이런 걸 메모를 해둬요. 이런 걸 메모를 해두고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꼴만 보고도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이 그려보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3번은 절대값 x 하나만 있잖아요. 모든 x의 절대값이 있는 꼴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2번 형태와는 다른 형태야. 알겠죠? 이럴 때는 방법은 하나예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실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고요. 여기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y축의 왼쪽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11-10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프의 절대값이 어떻게 절대값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기형이 결정됩니다. 오케이? 결정돼요. 어떻게 그리는지.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이건 암기를 반드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요거를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1번 y는 절대값 fx는 y는 fx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x축 아래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하는 겁니다. 위쪽으로. 자, 예를 들어서 위의 그래프는 포물선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x축 아래 영역이 있잖아요. 아래 영역을 x축에 대칭해서 위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의 영역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래 영역을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래 영역은 지워줍니다. 오케이? 자, 2번도 한번 보세요. 2번 그래프도 보면 y는 f의 절대값 x잖아요. 절대값 x가 0이 되는 것, x 이퀄 0은 y축이잖아요. 그 y축 오른쪽만 그리는 겁니다. y축 오른쪽만 그리면 자, 그래프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y축 오른쪽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얘를 대칭하는 거예요. 왼쪽 그래프는 그리지 말고 y축이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2번 형태는. 그리고 3번 형태는 y의 절대값이 있죠. 그럼 절대값 안이 0이 되니까 y 이퀄 0이잖아요. y 이퀄 0은 x축이죠. 그러니까 x축 위만 그리는 거예요. x축 위. 자, 그러면 x축 위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x축 위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아래는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아래의 그래프는 x축에 대칭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자, 11-10번에서는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2차 함수 식을 주어지고요.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정의역이 0과 1 사이입니다. 정의역. 그리고 치역이 똑같아요. 0과 1 사이. 그러면 여기 그림을 주어주면 첫 번째 그림에서 정의역이 0과 1 사이에 그래프가 0부터 1 사이에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0부터 1 사이. 그죠? 여기는 하나의 예를 든 거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의 모양으로 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꼭지점과 대칭축을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서는 꼭지점으로 주로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대칭축이에요. 자, 대칭축.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a잖아요. 이 마이너스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렸을 때 첫 번째 1번 대칭축이 대칭축을 그어보는 거예요.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있는 경우 가능하겠죠. 근데 그때는 그래프가 반드시 원점과 1,1을 지나야 됩니다. 그죠? 원점과 1,1을 지나야지 정의역 0, 1에서 치역이 0, 1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A값, B값을 다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고 1,1을 지나니까. 대입하게 되면 F0은 0, F1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B는 0, A도 0. 이거 적합하죠? 만족합니다. A, B 모두 0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번에는 대칭축이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칭축이 0과 1 사이에 있으려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치역이 0과 1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1번 그래프를 볼까요? 자, 1번 그래프. 1번 그래프는 자, 0,1을 지나고 x축에 접해야 됩니다. 1번 그래프고요. 반면에 2번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2번 그래프는 1,1을 지나고 x축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정의역 0과 1 사이에서 치역이 0과 1이 되는 조건 두 가지를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각각을 1번과 2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조건은 어느 점을 지나야 되냐면 F0이 1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군을 가져야 됩니다. 2번 조건은 F1이 1이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중군을 가져야 돼요. 이 1번, 2번 모두 정의역 0일에 대해서 치역이 0일이 됩니다. 이건 정말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만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조건들,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자, 꼭지점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군으로 풀어도 되고 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란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중군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가 0이어야 됩니다. 꼭지점의 Y좌표 0. 자, 이거는 중군의 조건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1은 1이어야 됩니다. F1은 1, 그리고 F0은 1 이렇게. 물론 요 조건도 꼭 필요해요. F1이 1이고 F0이 1보다 크면 안 돼요. 치역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F0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 F0이 1일 때 F1 이 함수값도 만약에 1보다 크면 치역이 1보다 커버리니까 안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모두 만족하는 A값, B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치역이 0과 1 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대칭축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즉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인데, 이때 그래프가 0,1과 1,0을 지나야지만 치역이 0과 1이 되겠죠. 그죠?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함수 값으로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F0일 때 1, 그 다음에 F1일 때 0. 대입해서 계산해 봤더니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래서 1번 조건 0,0과 마이너스 1,1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별표를 해놓고요.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아마 이런 문제 서술형으로 내면 만점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매우 좋을 거예요. 자, 11-11번을 보자. 자, 여기 이런 조건 있고요. 상수 AB에 대해서 fx 고정되어 있네요. 그죠? 이 정의역이 AB고요. 치역이 AB. 정의역과 치역이 같답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같을 조건을 구하세요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일단은 먼저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보세요. 자, 11-11번은 이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서 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A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제1사분면에서 그래프가 일사분면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y는 4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죠.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을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은 0,4분의 3입니다. 대칭축은 y축이 되겠죠? x는요. 그죠? 그러니까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다면 뭐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y축의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널찍하게 그려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정의역이 A부터 B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를 한번 그어봐요. 이렇게 A부터 B까지. 자, A부터 B까지입니다. 그리고 A가 작고 B가 커요. 그럴 때 치역 A와 B 사이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증가죠. 그죠? 증가입니다. 근데 증가인데 치역도 A부터 B까지가 되려면 A에 대한 함수값이 A가 될 수밖에 없고 B에 대한 함수값은 B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러면 결국에 위의 조건이 되려면 F의 A는 A가 돼야 되겠고 F의 B도 B가 돼야 되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가 A부터 B까지 사이에서 증가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풀면 돼요. 자, FA는 4분의 1하고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인데 이게 A가 되는 거고요. 양변에 4를 곱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됩니다.
그럼 A는 1 또는 3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B도 같은 성질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B도 구하면 FB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B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B가 돼야 되니까 똑같은 양변의 4를 곱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은 똑같이 인수분해 됩니다.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3. 그래서 A, B 모두 1 또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가 B보다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값 A는 1이 돼야 되겠고 B는 3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205쪽에 이제 11-11번을 설명해 줄게요. 자, 함수 fx가 있고요. 절대값이 있습니다. gx는 2차 함수예요. 이럴 때 자, x의 정의역이 0보다 크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때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 연습을 한번 해봤죠. 얘는 어떻게 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기 위에 간단한 해설을 보면 그대로 만약에 대입한다고 한다면 식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하고 fx에다가 직접 이 식을 대입해 가지고 합성함수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 함수식이 되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선생님 설명한 대로 의미를 알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풀면 좀 가능은 하겠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자,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fx잖아요. x가 들어갈 자리에 fx 함수를 넣는 거잖아요. 합성함수라는 게, 그죠? 그래서 그 fx를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합성함수 y는 하고 t에 관한 2차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t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t의 범위.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fx를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죠. 절대값 안이 0이 된 x의 값을 따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거나 같더라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t라고 놓는 거야. t.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y축이 t축이 되겠죠? 정의역이 x의 값이 0부터 5 사이에 있을 때 t의 범위는, 자 보세요. t가 나타날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합성함수를 y는 gt라고 놨잖아요. 그죠? 이 gt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요 t의 범위에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t의 범위에서. 자, 볼까요? 자, 그러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5보다 크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x축을 t축이라 두고요. y는 이 합성함수 gt잖아요. 얘가 gt입니다. 그죠? 합성함수예요.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을 그리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gt는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꼭 대칭축이 t는 마이너스 3
그리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데 어떤 영역에서 그래프를 그리냐면 방금 전에 했처럼 t의 범위 마이너스 5보다 커 나왔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3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의 함수값에서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3이 되겠고 최소값은 그래프의 가장 낮은 함수값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어렵게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케이? 치환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연습해 보자. 자, 11-12번을 볼까요? 자, x의 범위가 처음에 주어집니다.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거 나왔대요. 얘는 아예 그냥 치환하라고 주어졌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먼저 치환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t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라 두고 t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자, 계산해 보세요. 자,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t는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칭축은 1이고요. 꼭지점이 1,2입니다. 자, 그러면 x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요 t는 하고요. y축이 아니라 t축이 되겠죠. t축, 그죠? 자, t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요 영역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영역에서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일단은 2인 걸 알겠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 두 개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 값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f2 값도 계산을 해보면 더 작을 거예요. f2 값을 계산하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돼서 3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값은 꼭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은 t의 값은 최소값이 2니까 2보다 커 나왔고 6보다 작거 나왔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래의 함수 y는 해서 우리가 치환을 했으니까 t에 관한 2차식으로 쓸 수 있죠. t의 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러니까 t의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이 영역 안에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영역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t-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데 2부터 6까지니까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고 2부터 6 사이에서의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죠? 범위가 t가 2보다 크나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2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서 최소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6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자, 그럼 그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f6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구하면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이 되겠네요.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여기가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1-13번을 볼게요.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이것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꼴이, 자 보세요. 뭘 치환해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y는 하면 f의 gx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gx를 치환하는 거예요. gx. 그죠? 그래서 gx를 t로 치환하면 ft가 되겠지. ft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gx를 t로 놓고 x의 범위 0과 3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죠. 근데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요 t의 값의 최대 최소 문제는 범위는 사실은 꼭지점 또는 양 끝점에서의 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자, 먼저 g 0에서의 값을 구하고요. 그럼 5죠. g 3에서의 값을 구해요. 그러면 2 곱하기 9 마이너스 8 곱하기 3 플러스 5가 돼서 2, 9, 18 마이너스 24 플러스 5가 돼서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최소값 즉 G2 G2 값을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이 치역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서 존재하냐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존재하는 거야. 결국에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라고 했네.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 y는 우리는 이제 치환했으니까 ft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ft라는 것은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t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잖아요. 즉 어느 값에서 최소값을 갖냐면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5에서 갖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부르기니까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돼. 자, f의 마이너스 3값 계산하고요. 그러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2가 되겠고 f의 5값을 계산해 보면 25 마이너스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34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최대값은 34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꼭지점, 범위의 양 끝점.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1-14번을 볼게요. 보통 이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해요. 뭐냐면 일단 fx는 이차함수, x의 범위 요거까지는 평범한데 합성을 이렇게 합성을 해놓으면 이게 뭐지? 붕 떠버리죠. 왜냐하면 합성도 그냥 어떤 함수가 아니라 어떤 다항식 형태 3-4 fx 꼴로 주어졌어요. 그럼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게 복잡한 식에서는 간단해요. 치환을 생각하면 됩니다. 치환. 그래서 3-4 fx를 t로 치환하면 돼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복잡한 식이 나오면 치환을 생각하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식 3-4fx를 t로 치환하면 t는 이걸 계산할 수 있죠. 3-4하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t를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런데 얘도 비슷해요. 자, t가 x에 관한 2차식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t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요 t는 하고 t도 완전 제곱식꼴로 표현해야 됩니다. 한번 완전 제곱식꼴로 표현해 보세요. 자, 여기서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얘가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지? 어느 값에 최소값을 갖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보니까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개수를 맞춰주면 딱 되고 오케이 바로 되네요. 이런 정도로.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왜냐면 지금 보면 x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 형태니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만 계산해 주면 되냐면 자, t의 범위는 자, 이 t를 편의상 우리 gx를 하자. 이거를 편의상. 왜냐면 함수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gx를 하면 자,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g 양끝점 마이너스 1 값을 계산해 줘 보세요. g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g1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2분의 1 0이네요. 그러면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t의 범위는 따라서 가장 작아서 0이고 가장 작아서 마이너스 9고 가장 커서 0인 거예요. 그러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이 범위에서 ft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ft는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와 9 사이에서 최소값을 갖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완전 제곱식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네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제일 먼 값은 마이너스 9잖아. 그래서 그냥 이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자, 최대값은 마이너스 9에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f-9.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에서 가장 머리니까 함수값도 크겠죠. 그래서 81 마이너스 9 플러스 1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73이 되겠고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갔겠죠. 최소값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얘는 4분의 3 값을 가져요.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최대최소는 연속된 포물선에서 얘들아 포물선에서 최대최소는 어느 점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꼭지점 또는 양끝점 범위 양끝점에서밖에 못 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걸 이용하면 포물선을 직접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